제6교시 상대도수와 누적도수를 활용한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도수 그러면 비율을 이용한 거고요. 누적도수는 도수를 계속 더해서 누적시켰을 때를 활용한 건데요. 과연 자료의 표현 방법을 상대도수와 누적도수로 하였을 때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분율이 나왔네요. 전체 수량을 100으로 하여 그것에 대해서 가지는 비율을 그랬습니다. 백분율은 우리가 퍼센트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그쵸? 네, 퍼센트라고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백분율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율 그래프 그랬네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구하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비율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띠 그래프, 길이를 이용을 해서 전체에 대한 부분의 양을 역시 뭘로? 비율로 나타낸 그런 비율 그래프가 있습니다. 또한 원 그래프도 있습니다. 원 그래프는 뭘 이용했냐면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했네요. 네, 중심각의 크기. 그러니까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360도죠. 네, 그걸 이용을 해서 전체를 100으로 놓고 그것을 비율로 나타낸 원 그래프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상대도수와 누적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상대도수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그랬고요. 누적도수 그러면 처음 계급부터 어떤 계급까지 각 계급의 도수를 차례로 뭐 했어요? 더한 값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유권자가 3,765만 3,518명이었고요. 실제 투표에 참가한 인원이 2,378만 2,85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로 봤을 땐 63%의 투표가 됐고요. 하지만 유효 투표수가 따로 나와 있죠. 그렇죠. 투표용지에 잘못 찍어서 무효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자, 지금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후보들이, 뭐, 이명박 대통령, 정동영, 이회창, 문국형, 권영희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득표율이 48.7%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득표 수가 따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숫자가 클 때에는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득표율만 봤을 때에 훨씬 더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자료의 대상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런 거를 바로 백분율이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래서 백분율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백분율 많이 쓰고 있죠. 그쵸? 하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장미 초등학교의 혈액형, 그렇죠. 1200명의 혈액형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A형이 420명, B형이 360명, O형이 300명, AB형이 120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전체 1200명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됩니까? 라고 묻거나 A형은 과연 얼마만큼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을 때 이것을 백분율로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분율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냐 하면 전체 학생 수가 있죠. 그쵸? 전체 학생 수 분의 A형이면은 뭐 A형. A형 학생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곱하기 뭐래요? 100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계산을 해 본다면은 1200명인데 위에가 420명인가요? 거기에 곱하기 100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나와요? 35%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낸 이 빈도표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띠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도표 보봐도 띠 그래프 보니까 이 띠 그래프의 길이로만 봤을 때에도 벌써 A형이 제일 많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띠 그래프를 그리면 편한데 이 띠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구합니다. 그렇죠. 비율을 지금 빈도표로 구했어요. 전체 100을
100%를 기준으로 동일한 간격의 비율로 눈금을 가로로 그립니다. 아, 눈금을 그리는 걸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눈금 아래의 띠몽의 그래프를 그리고 각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값을 누적하여 띠처럼 긋습니다. 그래서 띠 그래프 그리는 순서도 나와 있네요. 자, 띠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원 그래프로도 한번 나타낸 것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 그래프로 나타낸 걸 보면 동그랗게 생겼죠? 자, 25, 50, 75 써있는 거 봐서 전체를 100%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원그래프 우리 순서에도 보시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린 거예요. 표로. 그쵸? 빈도표 가지고 그렸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린 후 전체 100%를 기준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비율을 눈금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자, A형이 35%였잖아요. 그래서 눈금 한 칸을 지금 얼마로 놨어요? 그렇죠. 5%를 기준으로 했네요. 그죠? 네, 나오는 백분율이 다 5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5%로 잡은 거고요. 그쵸? 35%, B형이 30%, O형이 25%, A형이 10%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원그래프 그리니까 띠그래프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중심 각의 크기를 이용을 해서 전체에 대한 부분의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비율 그래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도수분법 표도 배우고 또 그래프, 띠그래프나 원그래프도 봤는데요. 계급의 도수나 계급의 이 도수의 총합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이 각 계급의 도수를 비교해 보는 것보다 이 상대 도수 분포 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그 비교하는데 편리하거든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도수 분포 표를 가지고 백분율을 구해봤습니다. 관람객이 10명 이상 20명, 10세 이상 20세 미만이 1360명이다 이렇게 나온 것을 전체 합계로 나눠본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백분율로 34% 냈는데요. 이것을 소수로 쓰면 0.3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0.34로 나타낸 요거를 우리가 상대 도수 상대 도수 분포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 도수로 나타낸 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 도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 구하는 방법을 보세요. 그 계급의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소수로는 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0.34, 0.15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또한 상대 도수를 모두 다 더했을 때는 퍼센트로 봤을 때에 100%와 같기 때문에 전체 합계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1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의 합은 얼마다? 항상 1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소윤이 대반 학생 40명의 일주일 동안의 독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수분포 표에서 처음 학생 수가 2명이죠. 그럴 때 이 2명을 누적 도수에다 그대로 썼고요. 자, 그 2명과 4명을 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몇 명이 됐어요? 6명이 됐죠. 또 6명과 14명을 더하니까 20명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더하게 돼서 마지막에 40명이 되면 이 40명은 바로 전체 명수와 같더라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누적도수를 만들었을 때 누적도수표를 만들면 뭐가 좋냐 이겁니다. 이런 표를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면 독서 시간이 6시간 미만인 학생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시간 미만이 여기니까 20명입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는 40명 중에서 독서 시간이 8번째로 적은 학생이 어느 계급에 속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누적도수 그래프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도수 그래프나 도수분포 다각형과는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상대도수 같은 경우나 도수분포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게 되죠. 그쵸?
그런데 누적 도수는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점 찍힌 곳을 보면요. 그렇죠. 오른쪽 끝에 찍힌 요 모양들을 여러분들 책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누적 도수표의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가로축에다가 뭐를 양 계급의 끝값을, 세로축에 누적 도수를 쓰고요. 처음 계급의 작은 쪽의 끝값과 0을 순서상으로 하는 점을 찍습니다. 네, 요 점을 처음 찍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급 끝쪽의 큰 쪽의 끝값과 그죠? 누적 도수를 순서상으로 하는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찍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점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을 각 점을 차례대로 선분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맨 끝에 40명의 점이 찍히게 되죠. 이것이 전체 명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적 도수와 상대 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자료의 대상이 너무 많아서 자,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번거로울 때는 뭘로? 전체에 대한 비율로 자료를 나타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로 표현된 자료 중에서 계급의 도수와 도수의 총합이 클 때에는 뭘 만든다? 그렇죠.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서 네, 계급의 각 계급의 도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에 대해서도 네, 자료를 분석 비교할 때 상대 도수 분포가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풀어보시면 상대 도수 분포표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자, 전체 자료 중에서 어떤 대상에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본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가? 누적 도수가 훨씬 더 이용이 편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